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양 학장 태화입니다. 에피소드를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인도건역인데요. 이제 4층이에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없는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 4층에 있는데 4층까지 다 걸어와서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렇게 얼굴에 이쪽에 사마귀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볼록 올라온 거 그런 게 이렇게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상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관상 잘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뭐가 났는데 이것을 빼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관상 상담료는 얼마입니다. 얼마를 주세요 그랬죠. 그분이 날 딱 보면서 이랬습니다. 아니 그거 한마디 해주는데 무슨 돈을 받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 쪽에 있는 선생님한테만 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또 어디는 어떻게 하고 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운 관상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돈을 냈을까요? 그냥 갔습니다. 돈 내는 게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다시 오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관상 보려면 돈 내야죠. 그래서 당연히 돈을 내야죠. 선불입니다. 하니까 얼마입니다가 얼마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빼세요. 그랬죠. 빼세요. 그랬습니다. 그 얼굴의 좌우가 한쪽에만 사마귀가 있다 또는 뭐 한쪽에만 뭐가 났다 그러시면은 빼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주변 사람, 내 인덕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랬죠. 주변 사람이나 아랫 사람이 도움이 안 되고 또 배신하는 일이 있거나 뭐 친구 사이에 틀어지는 일이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관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꼴 생김새입니다. 그거는 또 이런 사주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학문이에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귀가 한쪽 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더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좀 뭐 사마귀도 아니고 이렇게 좀 밑으로 쭉 하게 났어요. 이쪽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은 귀가 짝짝 있어요. 귀가 짝짝. 귀가 짝짝이신 분들은요, 가정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필 수가 있는데 같이 온 사람한테는 뭐 참 그분이 안 물어봐서 제가 말을 안 해드렸는데요. 귀가 짝짝이다. 그럼 뭐예요? 바람을 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관상, 꼴을 공부하면 좋은데요. 이 관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옛날 책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책들이 있는데 제가 뭐 선배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의상법이다, 뭐 유장상법이다 옛날 책이 있어요. 거기 뭐 용의 눈썹이다. 용 봤어요? 용을 봤냐고. 용의 눈썹이 뭐 어떻게 생긴 건데. 뭐 봉황의 눈이다. 우리가 뭐 봉황을 봤어야지 봉황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좀 현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 책들을 보면 뭐 마의상법이니 유장상법이니 그러면 그게 참 책들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전으로 관상을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글쎄 뭐 저는 뭐 용을 못 봐서 그런지 뭐 용의 눈썹이니 봉황까지 못 봤거든요. 봉황의 눈이니 그래서 뭐 귀 되느니 이런 말을 아직도 쓰는 사람들 보면 야 저분은 대단하다. 봉황도 보고 용도 보고 다니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대비해서 뭐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태어난 사람이 뭐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물들을 그렇게 잘 관찰을 해서 그 동물의 뭐 눈, 코, 입, 귀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한문 섞어 가면서 뭐 가르치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지도 않은 그런 동물들의 눈, 코, 입, 귀를 갖고 공부를 한다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관상수장을, 그러니까 임상을 많이 하신 분들, 실전을 많이 하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옛날 원서라고 해봤자 이제 중국 책들, 뭐 옛날 책들 이렇게 해서 그 뭐 지금이랑 잘 매치도 안 되는 단어들, 뭐 용봉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귀되는 눈썹이다, 뭐 또 용은 또 황제나 높은 걸 상징하잖아. 높이 올라갈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그런 거로 말하는 책이나 동영상이나 선생님들 아직도 계시는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은 상상의 동물을 갖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현대적인 공부 방법이 좀 좋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년간 쫓아다니면서, 근데 요즘에 대학원도 2년인데 석사는요, 박사는 뭐 2년 반 3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방학 기간 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해요. 그걸 학위를 따는데 이것저것 섞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하나의 특정한 전공 과목을 오래 한 시간 하지는 않잖아요. 2년이면요 방학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요 거의 방학으로 따지면 거의 4년치를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좀 훌륭한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죠. 그리고 또 뭐 딴 데서도 물론 배웠지만 임상을 통해서 뭐가 맞다 뭐가 맞다 하는데 그분은 옛날 책보다는 현대적으로 가르쳤어요. 그건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관상뿐만 아니라 이 사주나 풍수나 이런 것도 너무 옛날 책만 갖고 옛날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전이라고 해야 다 중국 책들이에요. 중국 책들인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산세도 다르고 뭐 얼굴이 다 뭐 완전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대도 다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고전을 봐야 되지만 고전에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전의 내용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리나 이런 역학의 책들은 주장하는 파마다 주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논리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좀 헷갈려요. 뭐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이 책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똑같은 책을 번역한 책을 여러 권 사다 놓고 보면 번역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문에 대한 이해 정도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문화에 대한 이해랑 또 이렇게 사주와 관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언어 좀 하는 알바하는 애들한테 번역을 시키면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학문에 대해서 실전을 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번역한 책들은 읽는 게 더 어려워. 읽는 게 더 어렵고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24년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 맞는 사주적 적용, 관상적 적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관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제 관료가 되는 거죠. 산농공상의 관료적인 것이 주류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관을 중심으로 사주나 관상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책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씨다. 유재석 씨의 입관상이나 이런 것들은 고위 관료가 되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관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관료라는 게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뭐 너 공무원 할래, 유재석 하려면 다 유재석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돌출구조의 입이라는 게 관우는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내가 뭐 장을 하거나 조직 내에서 승부를 봐서 내가 관료나 뭐 고위 공무원이 된다, 뭐 고위층에 된다, 조직 내에서 그런 거는 좀 불리한 거죠. 그렇지만 연예인이나 뭐 이런 코미디언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입이에요. 예, 깐죽거리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좀 현대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관상 이론이나 뭐 고전의 사주 이론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주도 관 중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관격이라서 관을 중심으로 한 구조거든요. 뭐 자평진전 그런 건 대놓고 그냥 정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물론 거기도 뭐 성패니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 베이스가 관중심의 사고방식인데 공무원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근데 뭐 지금 공무원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시대가 달라서. 근데 배우는 사람들이 은연중 어떤 비판적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합리적 생각이 부족하면 옛날 이론을 습득을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주타로 하시는 분들이 관상수상, 손금을 꼭 배워보시길 원하고요. 뭐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은 뭐 좋은 선생님이 많지만 뭐 요런 제가 쓴 관상책 수상 손금책 보셔도 되게 좋아요. 뭐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손금이랑 수상은 좀 달라요. 손금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에 있는 금들이죠. 수상은 생김새예요. 엄지가 어떻게 생겼느니, 손이 어떻게 생겼느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김새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팔자대로 살고요, 꼴값 하고요,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관찰을 해보면요, 꼴대로 산다, 자기 팔자대로 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10대나 20대나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이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냐? 나는 뭐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선생님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뭐 정말 대통령이 될 거야. 우주를 뭐 날아다닐 거야. 막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살아보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 점 비슷하게 있는 분들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됐는데요. 수상관상 정말 좋은 겁니다. 뭐 배워보시기, 책을 사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